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음. 이런 식이잖아요. 네.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히로부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네. 일대 통감으로 왔으니 네. 그러니 저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죽였을 때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범죄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저 조약이 무효가 돼야 돼요. 일단 우정을 봐야죠. 일본이 다 몰아놓고서 찍어라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최초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문을 연 사람이 이완용이래요. 아.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씩 마음을 바꿔서 8명 중에 5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목에 칼이 들어서 죽었어야 돼. 이렇게 억지로 했으면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문제가 됐을 텐데 사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찍지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강압적으로 이 조약이 이루어졌어야지만 이건 정말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수 있었을 텐데 침략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항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일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실 사람들이 자결을 하고 의병이 일어나고 특히나 이 천안 이 지역은 그 만세 운동으로도 유명하고 그분들 전체를 우리가 범죄인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나라를 지킨 사람으로 만들 건지 합법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허망하게 사실 그걸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 말기에 1880년대부터 민주주의 이야기했는데 고종이 노선을 확 바꾸면서 전제군주제라고 대항구 국제라는 1899년에 완전 더 센 거 우리 만세 불변인 전제군주국이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왕만 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들이 동의하고 황제만 도장 찍으면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깨인 사람들은 이게 다 국회가 없어서 그렇다. 맞아요. 왕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한일 그 병탄 문서에도 보면 제1조가 대한제국의 황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의 황제에게 넘겨준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 한 줄이 나라가 넘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미 일본은 1904년부터 군대가 서울에 진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수순을 그렇죠. 힘이 없는 거는 그때 당시 뭐 그랬다고 최소한 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왕실 조선 왕조에서. 그러니까 지도부가 무능해서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든 거죠. 그치? 김인년 3월 1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예. 4월 1일, 음력 3월 1일이에요.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에 참가하셨다가 경찰에 연행도 돼요. 그래서 3월 5일인가에 이화학당에서 좀 힘을 써서 빼줍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그냥 다시 또 고향인 여기 천안으로 오셔가지고 아우네 장터에서 한 3,000명이 4월 1일 날 또 만세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참가를 하셨죠.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판결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2심 판결문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위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주지방법원이 언도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 이건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법 위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요죄예요. 판결문의 결론이 주문입니다. 피고 유관순 등은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원래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는데 네. 3년형으로 감형을 예. 겁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 가운데 령 제1호 구 한국기 한 깃발은 이를 몰수하고
1호라는 건 이제 압수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만든 거라서 몰수합니다. 몰수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거거든요. 이 판결문 전체에서 한 문단 전체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피고 유관순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 학생인데 3월 1일에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동년 4월 1일에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 저희 오늘 순대 먹었던 그 예, 병천 거기, 순대의 예, 병천이 여기군요. 네네. 네. 게시를 이용해서 조선독립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군중단체에 참가하여 조선독립 만세라 외치고 독립 시위 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치안을 방해하겠다. 핵심은 정치적 목적으로 불온하게 선동하고 교사해서 치안을 방해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시위 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전날에 여기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도 올렸다고 그래요. 이 거사를 이제 앞두고 네. 예, 다른 사람을 또 결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안 방해죄로 걸린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냐면 단체가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발검을 해서 그래서 즉사가 19명이에요.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어요.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 그 총을 막 쏘는데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분이 나가서 총을 잡은 거예요. 예. 그 중에 피고인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어른이 피해자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군중이 피해자를 둘러매고 유관순의 아버지를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로 몰려간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기세를 조성하며 군중은 소요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유관순의 한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때 총을 쏜 헌병들은 조선인인 건가요? 쏜 헌병이 헌병 모조원 맹성호라고 이름을 부리가 조선인 같아요. 이 중에는 조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 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음. 이런 식이잖아요. 뒤에 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보세요. 아,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걸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 피가 우리 아버지의 피였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도 3년형을 줬다라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지금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치안 방해죄는 보안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줬다 하더라도 붙잡고 흔들고 살려고 가슴에 매달린 거 가지고 3년 더 받은 거예요. 판결문 자체와 양형이 말이 안 되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일본인이 판결한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썼을 거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실제적으로 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기록이 돼. 네,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유관순 열사는
하여튼 그냥 보통 분은 아니 그냥 3.1 운동으로 이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월 1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해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 이웃들도 다 들려서 같이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시계를 되돌려 가도 힘센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했을 때 나라들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그래서 국제법에 희망을 걸었죠. 되게 현명한 방법법? 방법. 네, 그때는 이제 3.1 운동도 국제법에 베이스를 두고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그건 국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외신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수립해요. 그 임시헌장 10조를 발표합니다.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1조가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거든요. 3.1 운동을 하면서 이 200만의 이 국민들이 온 팔도에서 일어나서 이게 내 나라를 돌려달라 하면서 이 나라가 내 거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바탕으로 입헌군주국 하는 것도 목표였던 그 나라가 그것도 안 됐던 나라가 갑자기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거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민족의 저력인 게 나라 뺏기고 9년 만에 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그때 나라가 없었던 거죠. 물론 나라는 없었죠. 사실 민주공화국이란 목표가 생기면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3.1 운동은 민주화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일 운동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저도 희생을 많이 알았네요 오늘. 네. 희생을 치러야